네, 시장의 중심 쌍끌이 형님과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신 내용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갈지자 증시 핵심주 찾기입니다. 지수가 정말 방향을 못 잡고 우리 시장은요, 갈지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서 핵심주를 찾아야 할까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정을 안 받으면 이상한 증시죠. 그렇죠. 네, 나스닥 지수가 12일 만에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S&P 500 지수는 9일 만에 조정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빌미가 됐던 거는 역시 뭐 테슬라인데요. 참 인물은 인물입니다. 뭐 주식을 팔면 팔았지 트위터에도 대고 팔까요 말까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괴짜 중에 괴짜죠. 예. 근데 팔자의 투표가 더 높았죠. 50% 예.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참 그 CEO 리스크라고 하기도 뭐하고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회사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하는 CEO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빠졌고요. 페이팔도 좀 많이 빠졌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안 빠졌어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 봤더니 아마존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 1.4%. 마이크론 올라온 게 일단은 좀 기분이 좋고요. 네. 백신 관련주하고 치료제 관련주하고 같이 빠졌습니다. 모더나도 3% 이상 빠졌고 화이자도 2% 이상 빠졌고 아무래도 제일 눈에 딱 들어온 종목은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 얘기는 이 실적이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키워드에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예. 나이키 1.2% 이 정도가 올랐고 캐터필러 그 전날 인프라 투자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2% 이상 빠졌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가 나흘 만에 93달러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다시 또 84달러대 올라갔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보통 전략 비축률을 푼다 그러면은 유가가 내리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공급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고 국제 10년물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가,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 정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수치가 너무 높아요. 거의 9%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밤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근데 예상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5.8% 정도 상승할 거라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중고차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다가 2달 연속 올랐는데 예. 10월 달에는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확률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해 봤더니 내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만 해도 금리를 그때까지 인상할 확률이 30%였는데 지금 5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방아쇠를 당기면 어쩔까라는 불안 심리가 있는 미증시입니다. 근데 크게 아직까지는 작용되지는 않고 이 정도 있고. 예상치 정도 나오면 시장이 충격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인플레이션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이제 일종의 시장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빌미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매일 안 쉬고 일을 하면 다크서클 내려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미증시도 지금 이제 호흡을 가다듬는 정도라고 진단을 주셨고. 자, 국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수급 특징주 어떤 게 잡혔을까요? 요새 잘 나가는 게 하이닉스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도 열심히 사주고 있고요. 예. 외국인이 7일 연속 사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사주고 있는 종목. 또 그런 종목으로 넷마블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이외에 네이버, 셀트리온, SKC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SKC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6세 연속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코스닥은 외국인이 2차 전지주 사는 게 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5종목 중에서 4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니까요. LNF, 에코프로비엠, 천보,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가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닷새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천보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대장주는 LX 세미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사흘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차트 보면은 상당히 좀 매수 신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계절적 성수기라는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고 올해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 회사 주력 제품이 DDI라고 하거든요. 디스플레이 구동 장치인데요. LCD 가격 막 떨어지니까 이것도 가격이 같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9월 달에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웬걸
아니고 3월 달에도 가격 인상을 했고 4월 달에도 지금 가격 인상, 3분기에도 인상을 했고 4분기에도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실적에 대한 그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는 뭐니 해도 싸요, 주가가. PE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5배밖에 안 되는데요. 다른 OLED 업체랑 비교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회사인데요. 올해 예상 배당금 기준으로 어제 종가를 계산해 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5.4%. 그래서 무난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디스플레이 쪽이 많이 걸리긴 하네요.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관련 기업들. 근데 이제 분석이 많이 DDI 올라오고.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 이거는 그 영향이 없고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다. 이런 그 리포트가 대부분의 대세입니다. 예, 공급 타이트.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오늘의 수급 대장주로 주셨습니다. 시장 보겠습니다. 시장 갈지자 행보 속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뭐 시장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뭐 속상해요. 거래가 너무 적어요. 지금 11조 5천억까지 지금 11월 들어서 하루 평균 코스피 거래 대금이 그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뒤어갖고 국내 주식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미국 주식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좀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저희 그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가고, 이런 흐름이 쉽게 변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수 맞추기 게임이 아니니까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로는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이 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방향이 확 엇갈려요. 외국인은 뭘 사냐면은 하드웨어, 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사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사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잘못 나왔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제일 위에 표가 IT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표는 제대로 드렸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가 IT 하드웨어고. 근데 뭐 외국인이 하드웨어를 열심히 산다고 기관이 그걸 파는 건 아니고 조금 덜 사고, 그다음에 그 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는데 게임이라든지 외국인이 거기다 파는 게 아니라 좀 덜 사고 쌍끌이 같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문제점이 되는 게 이제 그 업종별로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코스닥은,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섹터를 중점적으로 3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LNF를 수급 대장주로 제시를 하면서 딱 일주일 전이네요. 기관 매도세가 이제 좀 멈춘 것 같다. 이제 못 오를 이유가 없다. 2023년까지는 적어도 호황인데, 그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제일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사실 오늘 수급 대장주로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첨부를 추천해야 되겠다. 그때가 한 플러스 3% 정도였는데, 오후 되니까 10% 넘게 올라버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어떤 양상이냐면은, 대장이 치고 올라가면 후발주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첨보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그 이후로 저희 대주전자재료가 어제 부각이 되고, 최근에 수급도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첨보 올라가면 동화기업도 올라갈 수 있겠죠. 수급 변화 보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DR5 관련주입니다. 이쪽이 한번 8월 달에 한번 부각이 됐다가 지금 다시 물밑에 들어갔는데, DDR5가 상용화가 되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DDR5 관련주에서 고민이 뭐냐면은 관련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 않는 한 정말로 DDR5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직접 수혜주들은 많이 좀 리포트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4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어떤 기준이냐면은 3분기 실적이 일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그런 종목 정도로 꼽았더니 심택이 사실은 대장주죠.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제시했던 대덕전자 이런 종목, 하나마이크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유니테스트예요. 그래서 그때 3배 올랐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요 4종목 정도를 좀 압축해서 보자. 이렇게 종목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로블록스 얘기하면서 그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은, 로블록스 실적이 빅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고, 순이익은 흑자 예상했는데 아직은 적자예요. 근데 지금 3분기부터 위드 코로나로 감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다음 분기에는 흑자가 난다. 이런 맥락에서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40%나 폭등했다는 얘기는
실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제가 전에 그 네 종목 갖고 좀 그로 요약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올해 당장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그 크게 좋아질 종목들. 대표적으로 네 종목. 역시 이 네 종목이 움직입니다. 다른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위직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맥스트 이 네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중에서도 사실 급등락이 심하니까 매매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ETF 하세요. ETF 뭐 그 메타버스 ETF 지금 다시 고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좀 편하게 매매하려면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도 메타버스 ETF가 있죠. 메타라는 뭐 페이스북도 ETF 명이 이름을 있는데. 바꿨고 또 예. 아, 그러네요. 예. 예. 거기도 신고가예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무형 가치의 열풍입니다. 관련 볼만한 알짜 기업들 뽑아주셨고 DDR5 쪽은 차세대 D램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유닛 테스트를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절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예.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